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또 바로 준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이템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태풍의 눈 정진석 비대위, 이준석 다음은 제명 시나리오입니다.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이 당원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양측이 법정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일단 재판부는 이 다른 가처분 사건과 함께 오는 28일에 이 추가 신문을 한 차례 한 뒤에 한꺼번에 결론을 내기로 지금 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새 정진석 비대위 2주 후에는 새로운 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지금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비대위 첫날이었는데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위원장님 그러면 12월 9일 시점은 좀 또 논의를 해봅시다. 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회담이랑 그다음에 여야정 정진영 씨 제안하셨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랑 혹시 직접 논의하시나요, 위원장님? 수렴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만. 이거 추가적인 거 제가 할게요. 근데 나도 맨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나? 나도 노 스태핑 정도만 할 거야. 너무 길어. 그래 앞으로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고 제가 나오지 할게요. 다 말씀. 네, 방금 보신 모습이 어제 첫 이 비대위 회의 후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일보 출신 이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언론의 프레스 프렌들리 이렇게 언론 친화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제 같은 네. 경우에도 첫 비대위 어떤 공식 석상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기자들의 질문 같은 것에 이렇게 웃음으로 또 재치 있게 넘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도어 스태핑 정도만 할 거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조용히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또 발을 아끼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저희가 또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생각보다 말을 좀 아끼네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김영 기자, 예. 어제 그렇게 말을 아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바로 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앞으로 자신을 향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지 네. 자신만의 어떤 관측을 내놨는데요. 자신을 향한 다음 이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마 제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명이 될 이 타이밍까지 예측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는 이 향후 시나리오를 관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투기보다는 각하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징계당했으니까 소를 제기할 그런 당사자가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지금 어제 그 신문을 보면서 그 각하전술의 요체는 결국 아까 언급했듯이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요 28일도 제 생각에는 약간 또 디코이 같은 거라 봅니다. 윤리라는 게 사실 오늘 열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국하시거나 뭐 휴가 가시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작정하고 일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그 사람들 윤핵관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요.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시면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리 따봉 이 문자 노출 사건 그리고 네. 휴가 간 사이에도 비대위 사건이 있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간 사이에도 자신을 향한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 이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타이밍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나를 제명할 것 같은데 이게 윤 대통령이 순방 간 그 기간 동안에 뭐 제명을 하거나 혹은 뭐 그게 뭐 버금가는 뭔가를 나한테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해요. 높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도 여기저기서 정보 취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선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작전을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김빼기 전략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찌됐건 징계, 추가 징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명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세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지금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을 빼려고 미리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기다리면서 이 질문을 하려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배후에 기관총을 든 사람이 있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럼 기관총을 든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얘기 안 하고 오늘 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대답이 좀 뜬금이 없는데 개일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환 의원님. 이 개일 수도 있어요. 좀 뜬금없어요. 무슨 얘기죠? 글쎄요. 사실 누구라고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 암시하는 당사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실히 좀 모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지목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핵관이 뒤로 한 발 좀 물러선 상황이잖아요. 네. 윤핵관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그 개를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꼽자면 대통령실에 누군가 뭐 이 정도를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당내에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개라고 하는 걸까요? 이 지난번에 개와 비교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양두구역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네네. 뒤에서 전투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뭐 이래서 독전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연장선에서 일종의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뭔가의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도로. 그걸 제 개라고 하는 지칭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명확하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사실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끝까지 자기를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 모종의 몇몇의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개로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특징이 약간 힌트 주듯이 하나하나 좀 이게 풀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무슨 이 실마리를 풀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게 5차 가처분, 그러니까 비대위원,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5차 가처분도 낼 예정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아니 뭐 5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유호정 기자가 5차 가처분 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오보입니까? 오보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 네. 대표가 오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오늘 오후,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변호인단이 실제로 네. 비대위원회 직무정지를 시키는 5차 가처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이르면 오늘 가능한 빨리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 이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그러니까 4차에서 끝나면 또 할 게 있냐라는 네. 취지의 인터뷰는 네. 결국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처분은 다 같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초 1, 2차 가처분이 비대위에 대한 정지를 시키니까 비대위원은 그대로 가도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2차 가처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28일에 추가로 내도 같이 신문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변호인들 입장에선 굳이 안 낼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차나 5차나 사실상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5차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인 거지 5차는 실제로 뭐 빠르면 오늘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뭐 2주 태풍의 눈이라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를 표현을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는 지금 뚜벅뚜벅 자기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메시지가 안정 그리고 여당의 정상화인데요. 네. 첫 회의에서 여야 중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야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카드로도 보이고요.
했고요. 네. 또 뭐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동 결의문 채택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국회 부의장직 내려놓겠다라면서 겸직 논란도 불식시키는 모습이고요. 네. 다만 가처분 변수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쵸. 이준석 전 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전여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진석 비대위는 주호영 비대위와 다를 것이다. 더 강한 상대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진석 비대위는 추호영 비대위랑 좀 다를 것이다. 정진석 위원장은 훨씬 힘든 상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 뭐 이준석 전 대표도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육모방망이 논쟁을 비롯해서 정진석 의원과 더 강한 대결 구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위 꾸려진 이후에도 이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처음부터 윤석열이란 인물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다라면서 앞서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뭐 이 땡땡 저 땡땡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발언은 아주 고약한 것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대통령이 그보다 더 심한, 더 높은 수위의 발언도 했다라면서 네. 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정진석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을 해서 없던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라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좀 재밌는 공격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전효옥 전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 점점 외모가 김정은 위원장을 닮아간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닮아간다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전유호 의원 뭐 특유의 이 독설을 날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를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준석 네. 전 대표 이 실제로 살이 찐 게 맞다면서 고백 아닌 고백을 내놓기도 네.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이 촌에 내려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면서 이 아침밥까지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다 보니 이렇게 됐다. 실제로 2kg가 쪘다면서 고백 아닌 고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약간 살이 쪘나 싶었는데 그때는 또 이 힘이 들어서 스테로이드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본인 입으로 새끼를 꼬박 챙겨 먹어서 살이 좀 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